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권자윤입니다. 참 얼마 만에 보는 장대 양봉인지 모르겠습니다. 장 막판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해주면서 코스피 지수 8거래일 만에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는 2%, 코스닥은 3% 넘게 상승하면서 오늘 시장 분위기 끌어올렸는데요. 자, 이제 추석 연휴 1거래일밖에 남겨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앞으로 포트폴리오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 저희와 함께 그 고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창구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PI 충격이 살짝 있긴 했었지만 엔비디아 덕분에 우리 국내 증시 오늘 반도체주들이 강하게 올랐습니다. 엔터주는 분위기가 좀 좋지 못했죠. 오늘 하이브를 필두로 좀 약세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엔터주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한테 지금 연락 주시면 실시간 우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핫했던 섹터 점검해보면서 내일 시장 좀 든든하게 대비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역시나 반도체의 날이었습니다. 젠슨 황의 추석 선물이었을까요? 엔비디아 급등에 우리 국내 증시 반도체주들도 일제히 환호해줬는데요. SK 하이닉스는 오늘 8% 넘게 상승하기도 했었는데 결국 7%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상한가 기록한 종목도 있었습니다. 미래반도체가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YC도 21% 급등으로 마감했습니다. 과연 이제 반도체 다시 들여봐도 될 시점인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오후장 들어서는 로봇과 원전 섹터가 일제히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VI 발동했었던 종목들 참 많았는데요.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홈페이지에 보핏의 매뉴얼이 등록됐다라는 소식 속에 오늘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특히나 엔젤 로보틱스는 보행 보조 로봇에 대한 기대감 커지면서 오늘 상한가 기록했고요. 에브리봇, 유일 로보틱스 오늘 두 자릿수 대 급등세 보여준 종목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원전 관련주도 오늘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신한울 3, 4호기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고요. 장 마감 이후에 전해진 소식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 이후 19일부터 22일까지 체코를 공식 방문한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오늘 우리기술이 13% 급등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BHI도 오늘 장 막판까지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섹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화진 과장 그리고 이지은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일단은 로봇 관련주들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한 12시부터 1시 사이에 VI가 걸린 종목들이 참 많았는데요. 삼성전자 홈페이지에 보핏의 매뉴얼이 등장했다라는 소식이 로봇주 상승 탄력을 더해줬습니다. 이화진 과장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로봇 관련주 또 오랜만에 시세를 냈는데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봐도 될 만한 시점일까요? 네, 보핏 출시 이후에 세론에 대한 우려는 저는 없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작년부터 계속 꾸준히 올라왔던 협동 로봇이나 아니면 보핏이나 향후에 이제 산업 로봇 등 이제 금리 인하 시기 타이밍도 맞겠지만은 이제는 좀 협동 로봇에 대한 수요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한 단계 계속 더 나아가서 이제 전반적으로 산업용 로봇, 결국엔 중국 제조업이 살아나야 산업용 로봇이 살아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분기 때부터 특히 환학이나 야스카와 쪽도 실적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 물론 두산 로보틱스는 좀 아쉽긴 하지만은 3분기쯤에는 충분히 흑자 전환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보핏의 가장 큰 수혜이긴 합니다만은 이제는 이게 한 내년 아니면 올해 하반기, 4분기쯤이 되면은 특히 북미 쪽 판매 채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서도 로봇 수요가 가장 많은 국가가 미국이랑 중국, 이제 일본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 두산 로보틱스와 이제 아니면 우리나라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북미 판매 채널 법인을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고객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테슬라나 아니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도요타와 같은 여러 고객사들이 보통 두산 로보틱스 걸 많이 씁니다. 물론 전 세계 1위가 유니버셜 로봇이고 대만의 테크맨이나 이런 회사들이 1, 2위를 좀 차지하고는 있지만은 이제
올해 하반기에 고가반 하중 이제 로봇들이 신제품이 나옵니다. 그 경우에는 30kg 이상을 들 수 있는 로봇들인데 물론 이제 유니버셜도 나오긴 했지만은 결국 얼마만큼 가장 긴 로봇 활동 로봇팔을 만들 수 있느냐가 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데 기술력만으로는 저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뒤처지는 않는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 둘씩 성장해 가고 실적이 흑전이 되고 뭐 고피 출시하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 쪽에서도 이제 이런 로봇과 관련된 이슈들이 시장에서 계속 부각될 가능성이 저는 있기 때문에 이미 주가도 많이 빠져왔고 만약에 두산 로보틱스가 3분기 흑자 전환한다고 하게 되면은 드디어 로봇도 이제 실적주로서 움직일 수 있구나. 뭐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은 이게 하나 둘씩 나아가는 좀 과정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로보티즈도 협동 로봇의 사업을 새롭게 신사업으로 추가를 한 만큼 이제 본격적인 경쟁 구도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봇 관련된 기업들 꾸준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대장격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이 뭐 감속기나 아니면 부품 관련된 기업들인데요. 이진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로봇주 내에서 탑픽을 꼽아주신다면 어떤 종목 선택하시겠어요? 네, 일단 저는 인탑스라는 종목 좀 좋게 보고 있는데요. 네. 이제 삼성전자 관련돼서 보핏의 마지막에 조립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찌 보면은 길게 봤을 때는 탑픽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이슈를 통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인탑스라는 종목과 그리고 삼성전자 보핏에 지금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이 이렌시스 그리고 SPG, SBB테크가 있는데 감속기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 지금 보핏에 대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오늘 전반적으로 좀 좋았던 부분은 이제 추가적인 시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번에 보핏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는 삼성전자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의 상승세가 굉장히 강했고 전반적인 로봇주들이 좀 강한 흐름이 나와주진 않았는데 이번에는 그 상승에 대한 흐름을 가져가는 종목군이 훨씬 많아졌다라는 거, 이 부분이 좀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엔젤 로보틱스에서도 오늘 또 그 장애인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보조할 수 있는 로봇이 출시된다는 뭐 공개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상한가에 안착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로봇 쪽에 이런 기업들의 움직임들이 좀 활발하게 이어나면서 투심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좀 마련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한 가지 좀 주의하실 부분은 대체적으로 오늘 올라간 종목들을 보면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지지는 않았다는 점은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세의 연속성이 강하게 가는 데는 어느 정도는 좀 제한이 걸릴 수 있다는 점, 물론 추후 내일 또 추가적인 상승세를 통해서 거래량이 좀 많이 유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시세에 대한 연속성과 강한 흐름이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거래량적인 측면을 내일 그 관련된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래량이 완벽하게 돌아온 건 아니다라는 의견 들어봤고요. 이화진 과장님께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10월에 기업 공개하는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시메스도 있고 클로봇이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런 기업 공개가 좀 로봇주들에게 훈풍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은 먼저 로봇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은 IPO 한다면은 좀 흥행이 될 가능성이 있고 우리 올해 상반기에 나왔던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사실 그 당시에는 로봇에 대한 시장이 사실 크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안 좋았었는데 그러면 CMS 같은 경우도 2대 주주가 SK텔레콤입니다. 이제 SK텔레콤이 물론 자체도 이제 로봇 사업에 대한 좀 진심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상황이고 클로봇도 로봇 자율주행 이제 소프트웨어인데 물론 자율주행 로봇으로는 로보티즈가 일단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선두 자리에 좀 차지하고는 있지만은 결국 이게 성장성이 있냐 없냐라기보다는 로봇 산업이 어느 정도 충분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흑자는 전환이 되고 M&A 이슈가 본격화되고 그리고 보핏이 생각보다 시장에서 엄청나게 분위기가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클로버 같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업체들도 충분히 시장에서 부각이 될 거고 거기다가 시메스 같은 물론 이제 엔젤 로보틱스도 LG전자가 이제 최대 주주긴 하겠지만은 이제 이거 로봇 SK텔레콤도 같이 덩달아 분위기는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같이 좀 흥행을 한다. 그럼 10월 달이면은 저는 제가 볼 때 분위기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IPO들이 조금 쉬어가는 좀 타이밍이긴 하겠지만은 좀 이렇게 추석 이후에 시장에 대한 분위기와 향후에 성장주에 대한 시장의
뷰가 좀 달라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봇 관련주들, IPO하는 기업들도 많은 만큼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로봇 섹터 짚어봤고요. 다음 살펴볼 섹터는 바로 원전주입니다. 오늘 오후장 들어서 급격하게 시세를 냈었는데요. 원전 관련된 타임라인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계속해서 짚어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7월 17일에 일단 체코 원전 수주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는 이런 빅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꾸준히 미국과 프랑스에서 잡음이 들려오면서 주가는 상승 탄력을 잃은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또 시세가 나왔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부터 22일까지 체코를 공식 방문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신한울 3, 4호기 내일 당장 착공을 시작한다라는 소식도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원전 방문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소식에 더해져서 뭔가 또 더욱더 새로운 소식이 좀 나올 기대도 가져봐도 괜찮을까요? 아마 추가 수주에 대한 이제 기대감적인 측면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다른 나라들, 정말 많은 나라들이 지금 원전에 대한 이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스웨덴, 스위스, 루마니아 정말 많은 나라국들이 원전 관련돼서 건설을 좀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내년 이제 3월에 최종으로 이제 체코 원전 관련돼서 계약이 또 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와 관련돼서도 좀 시장에서는 물론 기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와 관련된 좀 이번에 또 장 끝나고 후반쯤에 윤석열 대통령의 방문 이슈가 나오면서 더욱더 시세가 강하게 들어온 부분을 봤을 때는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지금 시장에서는 좀 원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원전 관련돼서는 지금 단기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저는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에서는 그동안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고 그와 관련돼서 오늘 신한울 관련 소식이 있었지만 그 소식이 나왔을 때는 규모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그렇게 움직임이 크지는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통령이 방문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굉장히 강하게 좀 말아 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원전도 오늘 로봇과 좀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그렇게 막 크게 실리면서 상승세가 나와주는 흐름은 아니었다라는 점을 좀 유의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원전 관련주들은 향후 이제 모멘텀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중장기적인 전략은 충분히 좋다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런 이슈를 따라서 이제 변동성을 통한 그런 단기적인 매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유효하지만 비중을 많이 싣고 당장의 큰 수익을 위해서 비중을 한 번에 싣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예상했던 흐름과는 다르게 갈 수 있다는 점도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접근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잘 들어봤고요. 이화진 과장님 의견도 궁금해요. 그동안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잖아요. 만약에 담아보면 좋을 만한 종목은 무엇인지 아니면 원전 관련주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좀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이제 시끄럽죠. 웨스팅하우스 이제 소송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고, 물론 이제 애초에 이제 바라카 원전 때도 대략 한 20조 그때 수주를 받았을 때 2조 이제 전후를 해서 이제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는 이미 한번 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웨스팅하우스는 거의 50년간의 일단 시공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이 회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한수원 쪽에 그 APR 1,400에 대한 직접 재산권에 따른 이게 어느 정도 지분을 떼려고 지금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고 당연히 지금 윤 정부에서도 이와 관련된 협상을 하기 위해서 체코 쪽으로 가는 것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2009년도에 10%에 대한 직접 재산권 관련된 지분을 넘겨줬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 두산 이게 체코의 이제 두코바니 같은 경우가 대략 24조짜리입니다. 물론 추후에 템블린도 있는 상황이고 총 4기의 주주를 받을 건데 그럼 여기서 어느 정도 몇 %까지 지불을 줄 거냐? 그때와 지금 너네들의 APR 1,400이 우리 신규 원전을 짓는데 얼마만큼 비중을 차지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저 지분이 달라질 거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확정이 되면 전 개인적으로 원전은 중장기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어차피 이거는 우선 협상입니다. 최종 협상은 내년 3월에 이제 끝나는 건데 내년 3월이 확정이 되면은 실제로 체코와 관련된 밸류에이션이 2030년
이 5년간의 설계 과정이 끝나면은 대략 2030년부터 이제 착공이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이제 한전 기술 같은 경우는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후에 2030년의 밸류를 미리 땡겨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 이후에 두산 에너빌리티나 아니면 여러 다른 뭐 우진이나 여러 관련된 기자재, 가스터빈 관련해서 이제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밸류에이션에 따라서 더 달라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체코가 끝나면은 아랍에미리트 아까 바라카 우전 얘기했죠. 그게 4기까지 지었습니다. 5기, 6기에 대한 새로운 수주가 또 나올 거고 네덜란드도 있고 루마니아 그리고 영국 등 사우디 여러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첫 사업인 이 체코와 관련된 협상이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리스크가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전 원전은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지은 대표님께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과장님께서 뭐 한전 기술이나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대표님은 만약에 뭔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본다 하면 어떤 종목을 선택하시겠어요? 네, 저는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을 가장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SMR 시장과 그리고 기존의 원전 관련된 이제 대형 원전 시장에서의 이런 모멘텀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가장 좀 관심 있게 보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일단 시장에서는 물론 기업의 뭐 내용이나 모멘텀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뭐 기술적으로 수급과 그리고 또 굉장히 끼가 있는 종목인가도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 원전의 이슈가 있을 때마다 수급도 굉장히 좀 잘 들어오는 편이었고 탄력도가 높은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원전 관련돼서 또 이슈와 모멘텀이 시장에서 좀 반응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우리 기술이 좀 끼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기술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전 관련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 기술까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원전 관련주들은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일제히 하락 전환했다라고 하는데요. 잠시 후 저희 시간의 특징주 코너에서 원전 관련주 추세 상승일지 아니면 잠깐 반등이었을지 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슈 알아봤고요. 여러분들 종목 고민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